네, 10시 30분이 되어 저희 IITP에서 진행하는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술사업화팀의 권지은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2022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 진행하는 이번 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는 저희 IITP에서 진행하는 R&D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본 행사에 참석하신 많은 기업분들과 기관분들께 조금이나마 기술 개발 지원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본 설명회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사업, 미디어 팔레트 시장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 사업, ICT 미래 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 사업, 그리고 ICT R&D 22년도 투자 현황 및 23년도 신규 과제 기획 일정 프로세스 설명, 이렇게 총 5가지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IITP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본 사업에 지원하시어 향후 기술 개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저희 기반 확산팀 여지은 책임이 설명을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반학산팀의 여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ICT 기술을 융합하고 싶지만 그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ICT 개발 능력이 있는 대학이나 그리고 출연형 등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신 개발을 해주어서 개발된 제품의 사업화까지 빠르게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R&D 사업과는 다르게 바우처 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바로 그 기술을 직접 요청할 수 있어 진정한 수요 맞춤형 R&D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우처 사업의 중점 지원 분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라고 AI나 5G, 비대면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 외에도 ICT 기술이면은 분야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 바우처 사업은 총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과제 기간이 1년인 융합촉진형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사업화가 완료될 수 있는 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유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과제당 5억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기 지원형은 수행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융합촉진형보다는 제품을 만드는 기간이나 사업화에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인 경우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지원 규모는 연간 4억씩 총 8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은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라는 2개 이상의 기업이 직접 매칭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신청 자격이 서로 상이합니다. 먼저 주관기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지원받는 기관,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요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의 지원 자격은 국내 중소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구 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해당 기업 중에 한국연구산업협회라고 이전에 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주관기업으로는 참여가 불가능하시고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입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직접 지원받아서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R&D 역량을 갖춘 대학이라던가 연구소, 아니면 기타 비영리기관 또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영리기관 중에서 연구개발업으로 신청한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실제로 바우처 사업이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과제는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과 자립생활을 위한 음성인식 인터페이스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최근 디지털 사이니지가 늘어나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키오스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활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본 과제의 주관 기관은 기존에 장애인 보조기기를 제조하는 업체였는데 위와 같은 생활 전반적인 문제나 또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보행 시에 주변 상황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기관에게 AI 음성이나 영상 처리 기술을 의뢰해서 실제로 그것을 적용한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착용을 하시면은 이 딥러닝을 통해서 활자를 읽어주기도 하고 또 보행 시에 어떤 장애인물들을 상황을 감지해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훨씬 더 편리하게 생활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기반 기술을 적용한 건축물 양생 품질 및 장기 강도 예측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최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가 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거랑도 조금 관계가 있는 건데 이 주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빌딩이나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시장의 경쟁이 점점 심화가 되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ICT 기업으로서 전환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하던 차에 저희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광센싱 기술을 이전받아서 실제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면은 이제 처음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매설을 해놓으면 그게 실제로 무너질 때까지 계속 안전 관련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광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명도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전기세도 많이 들지 않고 범위 자체도 조금 조정을 가능해서 층간소음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우처 사업은 ICT 기업으로 전환을 꿈꾸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양질의 공동기관에게 각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연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의 연구비는 크게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금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 출연금으로 나뉩니다. 이 중 정부 지원금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융합촉진원의 경우에는 5억 이내, 그리고 중기지원형은 8억 이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은 정부 지원금에 비례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저희 바우처 사업의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의 25% 이내로 부담을 하시고 이 25% 중에 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보시는 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5억을 지원받을 경우에 기관부담금을 25%로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총 연구비인 6억 6천만 원 정도의 25%를 주관기관이 부담하고 이 중 5%는 현금으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참고로 주관기관에서 부담하는 기관부담금은 주관기관이 사업을 수행하시는 데 직접 쓰이는 것으로 공동기관에서 줘서 공동기관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바우처 사업은 정부 출연금이 직접 R&D 개발을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관기관에서는 이 별도의 정부 지원금은 사용이 불가능하십니다. 대신 본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지적재산권, 즉 특허에 대해서 무상실시권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관기관에게 총 8년간의 무상실시권을 보유합니다. 이 중 5년은 전용실시권으로 해당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나머지 3년은 통설실시권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전용 실시권 부여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실시권으로 사업화 실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권을 회수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바우처 총량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그 기술을 받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 1회의 과제만 수행 가능하시고요. 하나의 기관이 2회 이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의 4% 이상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증빙 가능한 경우에 한해 한 번 더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경우에는 한 명의 연구자가 바우처의 여러 과제의 연구 책임자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과제 선정 및 평가 절차입니다. 과제 선정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며 1단계에서는 자격 조건 그리고 서류의 미비 정도를 판단하여 적격성을 판단하고 2단계 그리고 3단계는 외부 위원을 초빙하여서 사업성과 기술성을 바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는 서면 발표와 반표 평가로 이루어지며 서면 평가는 제출하신 서류로 연구자들의 별도의 참석 없이 이루어지고요. 발표 평가는 연구자가 직접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사업은 저희가 선정이 완료가 되었고요. 2023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12월 달에 공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저희가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이 함께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관기관과 공동기관 모두 평가하며 주관기관은 주로 사업화 역량, 성공률이나 역량 그리고 시정 학교 전략 등을 전략처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필요 기술을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큼인지, 주관기관과 기술 이전에 대한 적극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식으로 기술 개발 능력과 관련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 사업 목적별로는 융합촉진형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원형보다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업화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판단하게 되고 중기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우수성 그리고 사업성을 고르게 평가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평가 시 가점 그리고 감점 사항입니다. 특히 이제 가점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명확히 첨부해 주셔야만 가점 사항으로 인정이 가능하니까 사업 공고를 참고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점 사항 중에 이제 기술 이전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관 명의로 이전된 내용을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인정이 되지가 않아서 연구 책임자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점 또는 감점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공고를 낼 때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은 과제 신청 시에 제출하시는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연구개발 계획서 외에도 화격서라던가 여러 가지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저희가 공고 시에 자세하게 다시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이걸 실제로 제출하실 때는 누락대륙 서류가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술 매칭 서비스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기업이 각각 들어와서 나중에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실 때부터 직접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별 매칭이 되지가 않으면 사실 지원도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생각보다 수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개기관을 통해서 기술 매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이지 매칭 시스템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필요하신 기술을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 중개기관에서 이제 매칭데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기관을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시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그 기술 매칭 시스템인데요. 먼저 홈페이지에 지금 보이시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회원 가입을 진행하신 뒤에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를 직접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라던가 중개기관 분들이 이제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고 계시니까요. 확인을 후에 전화 또는 연락을 드려서 이제 매칭 협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상으로 저희가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 IITP 기반학사팀 612-8557로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기반학상팀 여지은 책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IITP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사업에 대해 기업 지원팀의 최정환 책임님께서 설명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의 최정환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전에 저희
다른 팀의 이제 담당자분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좀 부담되는 자리인데요. 저는 이미 뭐 저희 사업은 올해 평가가 이미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업을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위주로 좀 간략하게 좀 그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그 소개만 이제 설명드리는 사업은 이제 ICT 기반 개방형 혁신 제품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이게 뭐 사업명이 사실 깁니다. 뭐 여기 뭐 사업명에 들어가 있듯이 이제 개방형이라는 이제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사업 목적은 뭐 혁신 제품 뭐 서비스 개발 및 뭐 사업화 성공을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 및 고객 검증 후에 뭐 추가 기술 개발한다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개방형이란 취지에 맞게 좀 민간이나 이제 대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그거를 아이디어를 좀 RFP와 이제 품목화해서 좀 사업할 수 있는 과제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게 저희 사업의 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이제 주간 연구 개발 기관 기준으로 ICT 이제 분야 국내 이제 중소 벤처 기업 법인 사업자가 이제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2년도 이제 예산은 이제 39억 2천 이렇게 되고요.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 과제 선정 평가가 이미 종료되어서 이제 올해는 좀 지원할 수 있는 제 길이 이제 조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3년에 요구 금액이 이제 46억 원으로 계획돼 있으나 이거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변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분야입니다. 지원 분야는 뭐 빅데이터, 뭐 네트워크, AI,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DNA 이제 중심 뭐 이제 ICT 분야 지원인데 전반적으로 ICT 전 분야에 대해서 좀 지원한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규모입니다. 지원 규모는 또 이 좀 어떻게 보면 소규모 사업의 내역이 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 R&B라는 이제 좀 이 사업의 좀 취지에 좀 개방형에 적합한 이제 민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이제 사업이 이제 신규 수요 R&B 내역이 되겠고요. 이제 과제당 최대 이제 5.97억 원, 대략 이제 사업 기간 총 사업 기간 21개월 정도 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존 성과 R&BD 같은 경우는 후에 다음에 다시 설명 좀 더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과제당 이제 4.2억 원이고 딱 1년만 이제 수행하는 과제로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신규소 R&BD는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혁신적인 이제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1단계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및 검증을 한 후에 이제 단계 평가를 통해서 2단계 이제 기술 개발, 리빙랩 기반의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존 성과 R&BD 내역은 사실 기존의 뭐 다른 뭐 부처나 이런 R&D 사업과 사실 유사한데 다만 조건이 하나 붙은 게 정부 ICT R&D 성과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향후 밑에 표는 이제 이 사업의 좀 추진 체계 요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 R&BD 이제는 저희가 대국민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서 이제 아이디어 이제 공모전이라는 형태로 일단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이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해커톤이라는 용어를 빌려 이제 아이디어를 빌드업을 추진합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1단계 이제 사전 기획 이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이제 수요 검증을 위한 과제를 이제 지원하고요. 이제 단계 평가를 통해서 이제 2단계 이제 R&D 지원을 기술 개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성과 R&BD는 사실 기존 뭐 다른 여타 R&D 사업과 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청 자격입니다. 이제 접수 뭐 마감일 이제 공고가 내년에는 뭐 올해 12월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뭐 2월, 3월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이제 ICT 중소 벤처기업 이제 법인 사업자가 이제 주간 연구개발 기관인 경우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이제 기존 성과 R&BD 내역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부 ICT R&D 성과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래와 같이 결과물을 보유한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ICT R&D 수행 뭐 여부 저희가 판단은 다른 뭐 꼭 저희 IITP 소관 과제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뭐 중소벤처기업부나 산업부에도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요즘에 폭넓게 이제 ICT 분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개발을 직접 뭐 참여하셨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관에서 발생한 성과물을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이제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사업 같은 경우는 좀 사업화 좀 지원 사업의 좀 특징을 살려서 저희 뭐 기관의 이제 명칭이 이제 사전기획 전문기관이라는 이제 사업화 전문 회사 뭐 BM 컨설팅 이제 기업을 같이 매칭해서 이제 좀 지원받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좀 공모전 추진 절차 이제 올해 예시입니다. 이제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체적으로 8개 이제 저희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해서 뭐 이 중에서도 또 트랙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뭐 트랙 1, 뭐 기업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트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개인 이제 진짜 대국민 모두 뭐 대학생이든 뭐 고등학생, 초등학생 뭐 지원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하게 들어오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받는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 일정은 이번 그 평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25일, 21년 11월 25일에 공고를 냈고 이제 전문가 심사를 1차적으로 거쳐서 그다음에 아이디어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이제 해커톤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정 평가, 이제 아이디어 평가를 해서 현재는 뭐 어느 정도 평가 다 정리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뭐 참고차 이거는 뭐 다 거의 뭐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 다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 경우는 이제 연구개발 이제 해당 연구개발비 70% 75% 이내 이제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22년 뭐 21년 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감염병 대응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감염병 대응 국가 연구개발 사업 지원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80%까지 지원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이제 뭐 위에서 정부 지원 비율이 이제 75%이기 때문에 이제 기관 부담은 이제 25%가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현금은 10% 이상을 이제 기업에서 부담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뭐 그 외에 공기업, 뭐 대학 출연연 이런 같은 경우는 해당될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추진 절차를 좀 올해부터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11월부터 이제 시작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조금 공모전을 좀 9월 정도로 이제 뭐 추정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시작을 해서 올해 안에 이제 올해 12월 안에 이제 최종 아이디어를 선발을 해서 이제 R&D 수행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제 좀 할 수 있게끔 좀 저희가 계획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 내용은 저희가 공고가 나가면 다시 한번 또 뭐 이제 저희 홈페이지나 이제 이렇게 안내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이상 발표를 마치고 뭐 평가 사실 절차나 아까 이렇게 앞에 바우처 사업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사실 평가는 이제 좀 나중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가 나면 다시 한번 또 뵙고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최정환 책임님께 박수로 이제 퇴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IITP 미디어 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담당자이신 천미선 수석님 대신에 기업지원팀의 팀장님이신 임경식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장 임경식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사업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일단 말씀드리면은 저희 IITP에서는 ICT R&D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업들은 기업에 맞춰진 기업의 전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ICT R&D 사업과 달리 저희들이 오늘 소개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자유공모 과제들입니다.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필요한 기술을 RFP로 만들어서 거기에 응모하는 형태가 아니고 기업이 스스로 갖고 있는 기술을 보유 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업이 하고자 하는 기술 방향을 지원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오늘 설명 들으시고 관심 있고 또 기업에 맞는 그런 성격의 사업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사업은 미디어 팔레트 시장 가치 창출형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이름이 조금 긴데요.
미디어 팔레트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쉽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림 시간 미술 시간에 팔레트에다가 이제 물감을 섞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름을 네이밍을 했고요. 미디어 기술과 ICT 기술을 융합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미디어와 ICT 신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유망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융합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융합적 지능적으로 제공,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요.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은 뭐 메타버스도 있고 뭐 개인 맞춤형 미디어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다양한 이제 미디어 분야의 그런 기술들의 IC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디지털 미디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이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 서비스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융합 서비스 기술 개발입니다.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이 탑다운으로 기술을 저희가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또 기업이 기술이 없다면은 기술이 있는 그런 뭐 출연연이라든가 이런 대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예산은 2022년 올해에 총 30억 원 예산이 배정이 됐고요. 신규 과제들을 총 10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오늘 좀 시점이 맞지 않아서 이미 이제 선정 절차가 다 완료가 된 상황인데 내년에도 저희가 신규 계획이 있으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일단은 내년도에 70억 원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기획은 했는데 현재 그 예산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 따라서 예산은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의 수준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분야는 미디어 분야인데 미디어 분야를 저희가 특정 세부 기술 분야로 한정하진 않았습니다. 좀 저희가 기업에서 제안하시는 미디어 분야의 기술을 좀 폭넓게 저희가 받을 생각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으니까 미디어 분야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은 이 사업에 신청하시면은 저희가 폭넓게 해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디어 분야 R&D 결과물을 보유한 국내 중소벤처 중견기업, 보통 이제 중소벤처기업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리더형과 플론티어형이 있는데 리더형은 중소벤처기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이제 플론티어형은 해외 진출까지 감안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지원 기간은 유형별로 2에서 3년으로 지원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리더형 국내 시장 주도형은 2년, 그 다음에 플론티어형 글로벌 시장 진출형은 2+1 해서 총 3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과제별로 1년 차에는 3억, 2년 차에는 4억, 그리고 플론티어형 같은 경우는 3년 차까지 있기 때문에 3년 차에 4억. 그래서 리더형은 총 7억, 플론티어형은 총 11억 예산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 조건은 뭐 앞서 설명드린 사업들하고 다 동일하고요. ICT R&D 사업이 R&D 규정이라든가 혁신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연구비의 75%를 정부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 부담금 매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개요는 뭐 동일한 내용들 반복되는 거고요. 대상도 앞서 설명드렸던 거고 이제 내용으로 설명드리면은 디지털 미디어 관련 CPND 등 기존 보유 기술과 이종의 ICT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국내외 미디어 신시장, 신서비스 창출이 가능한 기술 개발 및 사업화입니다. CPND는 뭐 여기 밑에 이제 주석 있는 것처럼 컨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디어 관련 R&D 기술 보유 기업이 민간 시장의 니즈를 바탕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적인 추가 후속 사업화 개발을 통해 새로운 미디어 제품 서비스가 가능한 유망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이제 신청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미디어 관련된 기술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하지 못했다면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미디어 기술을 이전받아서 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이 기술을 ICT 기술, 뭐 AI라든가 요즘 뭐 AI 기술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로 사업화까지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입니다. 유형별로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더형은 쉽게 그냥 국내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시장 선도 미디어 분야 보유기술 기반 서비스 R&D 지원, 사업화 연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기간 2년. 2년인데 이제 1차 년도는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하고 선정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1월부터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 정도부터 지원을 해서 1년 차는 보통 7개월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2년 차는 뭐 풀로 1월 달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 규모는 1년 차 3억, 2년 차 4억 해서 7억입니다. 플론티어형은 해외 진출 미디어 분야 최적화 서비스 R&D 지원, 사업화 연계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 지원 기간은 총 3년, 그리고 지원 규모는 1년 차 3억, 2년 차 4억, 3년 차 3억, 4억 해서 총 11억이 지원이 됩니다. 올해는 지금 이미 이제 리더형 5개, 프론티형 5개 해서 10개 과제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내년도에는 비슷한 규모로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이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앞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할 사항은 지금 코로나 상황 뭐 이런 것 때문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 부담금이 조금 경감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는 그때 상황 봐가야 상황이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진 일정 뭐 여타 사업들하고 다 동일하고요. 보통 저희가 12월 달에 통합 공고를 냅니다. IITP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합 공고가 보통 나가고 보통 2월 초까지 접수를 받아서 3월 달에 평가를 하고 4월 달에 선정을 하고 협약을 하는 일정입니다. 대부분 뭐 대동소이한 일정들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에 저희 IITP 그 사업 공고 게시판을 좀 눈여겨 보시면은 이 사업 외에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적합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디어 팔레트 시장가치 창출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임경식 팀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IITP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기업 지원팀의 박혜영 책임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지원팀 박혜영 책임입니다.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기술 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의 목적은 기업이 신시장 창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전략적 협업을 통해 고성장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수요 예측에 기반한 단계별 기술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은 창업 7년 이내에 기업단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23년도 지원 예산은 아직 요구 중에 있고요. 지금 신규 8개 기준으로 24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ICT 전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제당 최대 15억 원, 2년 6개월 동안 지원을 하게 됩니다. 1차년도는 6개월이고요. 3억 원을 앞에 그림이 없어졌네요. 네, 3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2차년도 12개월은 6억 원, 그리고 3차년도는 선별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과제의 30%에서 50% 수준에서 과제를 선별해서 추가 12개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첫 번째 18개월 동안은 시장 수요 최적화 기술 개발을 하는 1단계 기간입니다. 1단계는 1차 년도, 2차 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선정이 되면 시장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화 컨설팅을 먼저 지원을 하게 되고, 이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 최적화된 기술 개발 12개월을 지원하게 되고요. 2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별 지원입니다. 그래서 12개월에 대해서 신시장 진출 가능성 등 고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선별된 기업에 대해서 12개월 동안 6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사업의 특징으로 신청 자격을 보시면 그 공동과 주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하면서 유기적 협업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 연구개발 계획서상에 그 두 기관 간의 협업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이 주체별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그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지원 기준은 22년도 기준으로 동일합니다. 23년도는 코로나 상황 등을 반영해서 그 중소기업 경우와 민간 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의 추진 절차를 한번 보시면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시장 수요 예측이라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검증 보고서를 그 선정된 기업에게 제공을 하고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한 뒤 그 다음에 그 과제를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시면 사업 공고 선정이 3월까지가 진행이 되고요. 4월에서 6월까지는 시장 수요 예측 검증위원회를 돌려서 저희가 그 사업 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협약이 체결되면 1차 년도 6개월 동안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 12개월 동안 18개월 수행을 마치게 되면 선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상세히 그 저희가 수행기관에게 제공하는 시장 검증 그 그룹 지원 사항을 보시는 건데요. 저희 사전 시장 검증을 통해서 그 시장 수요 검증을 하고 기술 개발을 계획들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는 그 순서도에 따라서 전문가 그룹의 수요를 도출을 해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기술 개발을 진행하게 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거는 저희 사업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수요를 검증하는 그 기법들을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보시면 그 소비자 그룹들 인터뷰를 하는 그 내용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메모지를 마인드맵을 구성해서 그 기업에 제공을 하는 시장 수요나 소비자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장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거 각 과제별로 맞춤형으로 그 전문가들이 여기서 시장 검증을 하는 위원회를 돌리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방식은 타 사업들과 동일하고요. 저희가 그 발표 대상의 3배수를 서면 평가를 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접수 과제 수가 발표 평가 선정 과제 3배수가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서면 평가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는 22년 기준으로 보시면 기술성 30%, 사업성 60%, 그리고 저희 전략적 협업 R&D 그 계획이 있는지가 10%가 해당이 됩니다. 네, 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시는 부분이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연구개발 계획서 서면 평가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23년도 접수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하게 되고요. 23년 1월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고 예정입니다. 지금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접수하시면 되고요. 저희 23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개수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서류 드리기 때문에 23년 1월에 공고가 나면 다시 서류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 개발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박혜영 책임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로 IITP ICT R&D 사업 22년도 투자 현황 및 23년도 신규 과제 기획 일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획 총괄팀의 류재현 수석님께서 설명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획총괄팀 류재현 수석입니다.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22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ICT R&D 사업 투자 현황하고 그리고 23년도 금년도죠. ICT R&D 사업 신규 과제 기획 추진 체계와 일정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2년도 ICT R&D 투자 현황 말씀드리고 이어서 금년도 ICT R&D 중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가기정통부하고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과제 기획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기획에 이제 참여하고 하시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2년도 ICT R&D 투자 현황입니다. 작년도 저희 기획은 이제 조금 일정이 좀 늦게 시작해서 한 9월에서 11월까지 좀 늦게 진행되었는데요. 작년도 ICT R&D 사업의 전체 예상 규모는 1조 3,687억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신규 기획 예산은 전년 대비 27%가 좀 증가되어서 3,675억 원 규모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은 이제 신규 기획 예산에서 국방 ICT 예산을 제외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기술 개발, 표준화 국제 공동 연구, 기반 조성, 국방 ICT 각각의 저기 별표되어 있는 신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개발은 3천억, 그다음에 표준화 국제 공동 연구는 55억 원, 그다음에 기반 조성은 665억 원, 국방 ICT는 40억 원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첨단 ICT 기반의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개발과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디지털 사회 혁신 분야에서는 361억 원을 투자하였고요.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공급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ICT 융합 기술 분야에 39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신 네트워크에는 149억 원, 방송 전파에서는 147억 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인공지능 분야는 또 예산이 좀 542억 원으로 좀 증가했는데요. 작년에 이제 그 사람 중심 AI 예타 사업을 통과가 돼서요. 542억 원 투자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분야는 226억 원, 그다음에 콘텐츠 미디어 219억 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콘텐츠 미디어 분야에 219억 원 투자하였고요. 새로운 사이버 위협 해소와 블록체인 산업 고도화를 위한 보안 블록체인 분야에 20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반도체 양자 분야에서도 핌 반도체가 그 예타가 통과돼서요. 500억 양자 기술까지 포함해서 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작년도 저희가 기획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과기부하고 논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금년도 중점 방향은 크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 전략 기술 육성과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가속화, 사회 문제 해결 이 세 가지로 좀 크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필수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기 적혀 있다시피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필수 전략 기술로 지정된 ICT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 과기부에서 그 필수 전략 기술 분야를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ICT랑 관련된 7개 분야, 저기 보이시죠? 인공지능, 5G, 양자, 사이버 보안, 반도체, 그다음 인접 분야로는 우주하고 첨단 로봇 이렇게 분야를 선정을 해서요. 지금 디지털 R&D 혁신 전략도 이제 만들고 있고 거기 따라서 이제 좀 세부 분야들을 좀 더 이쪽에서 집중해서 지원하겠다.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전환 가속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에
또 기술 분야가 있듯이 여기도 이제 뭐 메타버스나 XR, 그다음에 컴퓨팅, 블록체인 이쪽 분야에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뭐 내용이고요. 뭐 적혀 있다시피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거는 뭐 다들 뭐 체감하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뭐 좀 더 지원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뭐 국민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금 뭐 큰 걸로 이제 범죄 예방 대응, 재난 안전,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작년에 일단 신규 사업들 런칭을 하고 원래는 지금 뭐 예산을 뭐 확보하는 중에 있는데 뭐 아직은 뭐 좀 사이즈가 좀 작아서 점점 뭐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중점 방향을 좀 뭐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지금 상황이 아직 예산을 이제 확보하는 단계라서 이제 큰 방향성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8월 이후에 좀 예산이 이제 확보가 좀 정확하게 좀 윤곽이 나오면은 또 다시 그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작년에 뭘 했고 그다음 올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는가? 저희 과제기획 추진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매년 이제 특허 동향 조사나 기술 경제수 분석을 통해 가지고 사전 기획을 실시합니다. 뭐 원래는 어떤 그 트렌드가 있고 어떤 기술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제 사전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별로 과제기획위원회와 과제기획 전담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그 과제를 기획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저쪽에 보시면 저희 기술 수요 뭐 부스도 있는데요. 뭐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수요가 이제 취합이 되면은 과제기획위원회에서 과제기획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뭐 실제로 과제기획에서 뭐 일어난 것들이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공청회라든지 뭐 인터넷 공시 뭐 이런 걸 통해서 외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렴이 되고 이제 후보 과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제 뭐 조정위원회라든지 뭐 종합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확정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뭐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까 뭐 1조 얼마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곳에 쓰여져야 될지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한 번 더 일정하고 같이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많은 참여를 해 주셔야지 과제 계획이 더욱 알차고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기술 수요 조사라는 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제 상시로 이제 쭉 1년 내도록 이제 받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크게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서 원래는 이제 정기적으로 정책 수요하고 일반 수요 좀 구분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그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기술 수요를 받게 되면은 분야별로 수요를 검토하게 되고 상호간에 또 뭐 검토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수요들이 시드가 돼서 이제 저희 이제 과제 뱅크가 나오게 되고요. 그 과제 뱅크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과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RFP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뭐 그 수요를 제시하는 데는 뭐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사업화, 뭐 과제화, 사업화, 뭐 이렇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기술 수요에 제출을 해주시면은 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저희 IITP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배너가 있거든요. 배너 클릭하셔가지고 간략한 내용들을 뭐 좀 온라인상에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 수요를 이제 제출하시는 그런 또 참여 방식이 있다면은 좀 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 저희 가지기획위원회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런 갖고 계신 지식들을 토대로 저희 그 가지기획에 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기존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그러니까 선임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아름아름 전문가들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뭐 기획하면서 전문가들 뵙게 돼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모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지금 추세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 분야 통틀어서 공모위원이 77% 정도 좀 확대를 했고요. 점점 더 이제 공모위원 비중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가지기획에 참여해 주실 전문가분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그 다만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가지기획위원회에 참여하시면은 실제로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의 총괄 책임자로 참여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위원 공모는 5월에서 7월 정도 기획되기 전에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서 아마 공고를 드릴 거고요. 미리 체크해 놓으셨다가 뭐 메일링도 뭐 할 예정이니까요. 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영 기간은 뭐 그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금년 한 11월까지 뭐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분야별로 조금씩은 뭐 다르겠지만 뭐 최소 3회, 최대 뭐 한 5회 정도 회의를 뭐 가질 것 같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뭐 부탁 말씀들은 제가 좀 드린 것 같고요. 그 이제 또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저희 이제 가지기획 일정이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인지 그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뭐 크게 뭐 말씀드리면은 전체적으로 사전 기획이 진행되고 기술 수요 조사가 완료되면은 가지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세부 과제 기획을 이제 진행됩니다. 이제 그리고 후보 과제가 도출되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최종으로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신규 과제를 심의해서 확정이 되면은 과제 기획이 완료됩니다. 전체적인 일정은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에 이제 집중 수요 조사 지금 단계인 거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과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기획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 뒤에 이제 기획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이제 하반기 진행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수요 조사가 6월달에 끝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제기획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아까 수요 조사 주신 것들로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1.5배수 후보 과제, 뭐 과제 뱅크가 될 것 같아요. 과제 뱅크를 일단 만들고요. 그다음 10월달에 이제 뭐 그동안 된 거 가지고 최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받고, 그다음에 뭐 계속 11월까지는 RFP를 뭐 계속 다듬어 갈 예정이고요. 11월 중에 이제 조정위원회 안건 상정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때 그 일정에 맞춰서 일반에도 공개를 해가지고 공청회나 인터넷 공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안내를 드리고 또 의견도 받고 진행할 예정이고요. 결국 이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12월에는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돼서 의결이 되면은 뭐 12월에 바로 사전 예고와 사업 공고가 진행이 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를 하게 되면 원래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이제 2월부터 2월까지 접수를 받았던 것 같고요. 2월까지 접수를 받게 되는 것 같고 되면은 이제 내년도 4월에 기획된 과제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설명드릴 내용들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뭐 혹시나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뭐 해도 좋습니다. 네, 하셔도 좋습니다. 네. 없으면 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표 수고해주신 류지연 수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2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의 마지막 부대 행사인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원의 ICT 기술개발 지원 사업 및 신규 과제 기획 관련하여 5개의 세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여기 계신 ICT 분야 관계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해당 설명회를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오며 더불어 향후 우리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